물건 먹는 한자 36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번은 지금 올레자인데 사람인 6획 총 8획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쓰는 순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게 사람인 자이기 때문에 요걸 빼고 나면 6획이 남습니다. 오다는 뜻인데 왜 그럴까? 자, 그림을 그리면은 이게 볼입니다. 보리 알갱이, 보리를 보면 이렇게 옆에 이삭이 잎이 이렇게 굽어져 있고 밑에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우리가 나락이라고 하는 쌀은 보통 4월, 5월에 모를 심어서 9월, 10월에 추수를 합니다. 양력.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까지는 먹을 게 없죠. 그래서 곡식 없으면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많이 해요. 그런데 저 보리라는 식물이, 작물이 메소포타미아 라는 곳에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나 이란 쪽에서 넘어와서 그쪽에서 와서 드디어 중국 땅에 이르러서 이 작물을 심게 되는데, 이 작물은 벼하고는 완전히 반대 기후에 씹돌 때가 있어요. 벼를 수확하고 나면은 수확하는 기간에 보리를 심어서 요 기간에 수확하고 난 뒤에 이 땅에다가 보리를 심고 그 다음 해에 벼를 심는 그 때가 되면은 보리를 수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진 않겠죠. 작물을 한번, 즉 벼라는 작물을 쌀을 한번 추수하고 난 뒤에 그 남은 땅에다가 보리를 심어서 또 그 곡식을 먹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건 하늘이 주신 것이다, 하늘에서 왔다, 오다라는 뜻으로 쓴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보리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거는 겨울나기 작물이죠. 겨울나기 작물. 그래서 가을에 심어서 겨울을 지나고 봄에 수확하기 때문에 겨울 되면 땅이 꽁꽁 얼게 됩니다. 꽁꽁 얼게 되면은 이렇게 물이 얼게 되면은 부피가 늘죠. 땅이 밑에서 이렇게 뜨게 돼요. 중간에. 그러면 보리뿌리가 밑에 땅에 있다가 뜨게 되면은 땅하고 이렇게 보리뿌리하고 이렇게 조금 사이가 뜨게 되면은 밑에 있는 물, 즉 습기나 영양분을 빨아먹지 못하면은 보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봄 되면은 보리밟기를 하고 왔어요. 땅을 이렇게 눌러줘야 뿌리가 땅하고 딱 서로 뿌리가 닿아서 안에서 있는 습기나 영양분을 받아서 계속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보리라는 것은 반드시 봄에 밭을 보리밟기를 하고 와야 된다 그래서 오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내방 그러면 원래는 보리래자는 뜻인데 오다는 뜻을 쓰다 보니까 원래 내방하면 방자도 찾아방자죠. 찾아온다 그런 뜻인데 밖에서 우리 쪽으로 찾아오는 것을 내방한다 그러죠. 외국인들이 찾아오거나 그럼 다른 도시에서 찾아오는 것을 전부 다 내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내년은 다가오는 해니까 다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내년, 다음에 다가오는 해, 부터 에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데, 오라는 뜻은 오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디서 오든지 어디서부터 오든지 위치나 장소가 있겠죠. 그래서 부터 에서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라는 것은 이전부터 지금까지라는 뜻입니다. 이자는 써있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인하여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아래자는 똑같이 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는 지금까지라는 뜻이죠. 지금은 이제 어제부터 왔으니까 지금 내 현재 앞에까지. 그래서 어디서부터 지금까지를 이래라고 합니다. 역사 이래 할 때. 2번 보리맥자. 자, 이걸 보리래자를 올레자를 쓰다 보니까 밑에 발을 하나 여기다가 보리뿌리에다가 뿌리가 이렇게 있죠. 발을 하나 더 이렇게 그려서 이 보리는 초봄에 보리밟기를 해줘야 된다 라고 정확히 하기 위해서 밑에 디저울치 발을 하나 더 붙여서 보리맥자를 다시 만듭니다. 이거는 전체가 제부수예요. 부수를 서로
분리하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붙습니다. 보리맥, 영액 총 11액. 그래서 보리 맥주 그러면은 보리 액기름에다가 호흡이라는 곡물을 집어넣어서 발효시킨 술을 맥주라 그래요. 맥주, 비어. 대맥. 대맥은 보리를 대맥이라고 그러고 소맥은 밀을 소맥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보리가 밀보다는 보리하고 밀은 겉을 보기에는 비슷해요, 작물이. 그런데 보리는 밀보다도 알곡이 크고 밀은 좀 작기 때문에 하나는 데려붙여서 큰 알곡은 보리, 작은 알곡은 밀 같은 맥자라도 그렇게 씁니다. 자, 3번 거느릴 영자인데 명령할 영, 거느릴 영자. 저 글자는 옛날 그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모자 같기도 하고 사람이 꿀 앉아 있죠, 그죠? 위에 사람이 앉아 있기 때문에 사람인 부수 삼액 총공호액. 요거는 입구를 우리 말하는 입을 거꾸로 그린 거예요. 꿀 앉은 사람한테 위에서 윗사람이 꿀 앉아 있는 사람한테 명령을 한다. 혹은 신호의 명령을 듣기 위해서 사람이 꿀 앉아 있든지 일단은 명령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하는 뜻은 누가 명령합니까? 윗사람 우두머리가 명령하죠, 그죠? 우두머리는 높은 사람이니까 높이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명령하는 것은 나라의 법이니까 법률이나 규칙이 한 뜻 가지고 있죠, 그죠? 우두머리는 누구로 하여금 일을 시키는 사람이죠. 자기가 시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누구로 하여금 시키다, 그래서 하여금 하게 하다, 시키다는 뜻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이라는 것은 많은 것 중에 하나라는 뜻입니다. 늘 일상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어쩌다가 한 번, 그걸 만이라고 해요. 만일. 그래서 만일이라는 뜻도 쓴다. 자, 명령하다 쓸 때는 영장, 장자는 법원이, 영자는, 장자는 이게 문수장자죠. 문수장. 법원이 명령한 문수를 영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누구누구를 어떻게 데려오시오, 무엇을 이렇게 수색하시오 할 때 이렇게 문서에다 법원이 명령한 문서를 갖다가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률규칙. 명령은, 윗사람의 명령은 법이나 마찬가지예요. 법률은 명령한 것을, 사람이 입으로 직접 명령한 것을 문서화시켜서 적어놓은 걸 법이라고 그러고, 입으로 직접 말하는 것을 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률과 명령을 줄이는 걸 법령이라고 합니다. 법률과 명령을 줄이는 걸 법령이라고 해요. 우두머리, 수령, 숫자도 우두머리 숫자죠. 이북에 김일성 수령님 할 때의 숫자입니다. 우두머리 수, 우두머리령. 그래서 가장 어떤 단체, 모임, 무리, 사회에서 가장 우두머리에 있는 사람을 수령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높일령, 영부인, 대통령 영부인 그러죠. 그래서 남의 아내를 높여서, 부인은 남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남의 아내를 높여 부리는 존칭을 영부인이라고 합니다. 영부인. 하여금 영. 자, 이걸 한문에 쓰는 것이고, 만일, 많은 것 중에 하나, 어쩌다가 간간히 늘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뜻이죠. 그죠? 왜냐면 명령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가령, 가정에서 말하면, 우리말로 있다 치고 이런 뜻입니다.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말하면은, 네 말이 맞다 치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를테면 이걸 가리기라고 해요. 이 가짜는 거짓가 임시 가짜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네 말이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네가 그렇게 주장하니까 임시로 네가 하는 말을 맞다고 치고, 그렇다 치고, 예를 들면, 이를테면 이런 뜻입니다. 늘 그런 건 아닌데. 자, 4번 찰령자는 앞에가 이게 얼음빙자죠. 얼음빙 5액 총 7액 그렇게 됩니다. 자, 얼음은 차갑죠. 명령되는 사람, 밑에 사람한테 따뜻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명령이라는 것은 꼭 지켜야 되기 때문에 아주 쌀쌀하게, 차갑게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차다, 쌀쌀하다. 날씨가 찬 건 날씨가 쌀쌀한 거니까. 차게 되는 건 남을 깔보는 거죠. 따뜻하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각, 그럼 각자는 물리식 합사입니다. 열기를 물리치고 차게 하는 것이 냉각입니다. 냉장고에 냉각기가 있죠. 쌀쌀하다, 냉정, 이 정자는 뜻정, 무함정자죠. 그래서 쌀쌀하게 대하는 마음, 쌀쌀하게 대하고 정이 없는 것을 냉정하다 그러죠. 그래서 쌀쌀한 마음을 냉정이라고 합니다. 깔보다, 냉대, 남을 아주 깔보면서 상대를 마주 대한다, 냉대라 그래요. 자, 이제 5번 봅시다. 거칠간, 이거는 전체가 부수인데 재부수니까 거칠간 영액 총 6액.
계름간, 거칠간, 무물간 그리는데, 자, 옛날 그림을 보면 이렇게 눈이 하나 있어요. 눈이 하나 있고, 사람을 이렇게 그렸어요. 사람이 걸어가다가 뒤로 획 돌아보면서 눈이 이렇게 어떤 사물을 주시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물을. 그래서 가다가 앞에 막혔든지 안 가는 뒤에 어떤 사물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든지, 그래서 눈이 이렇게 뒤로 돌아서 몸이 돌아서 눈으로 어떤 사물을 다시 한 번 더 쳐다보는 것. 그래서 눈이 어떤 사물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쳤기 때문에 거칠과 머물간자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눈목이 있죠, 그죠? 이게 눈알이라 그러는데, 눈목, 우수, 육핵, 총 11핵. 눈은 어떤 사물을 내가 바라볼 때 주시하죠. 그 사물을 똑바로 보기 위해서 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눈목자가 부수고 나머지는 이게 음이 되겠죠. 음이고 동시에 떳떳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안경 그리면 경자는 거울 경자입니다. 거울은 우리 얼굴이나 사물을 확실히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도구죠. 그래서 눈이, 어둠침침한 눈이 어떤 사물을 확실히 바라볼 수 있도록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도구가 안경입니다. 요점, 눈은 볼 때 이것저것 다 쳐다보지만은 눈동자는 어떤 사물 하나만 정확히 바라봐야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요점, 중요한 점, 즉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안점 그러면은 아주 중요한 부분, 우리가 인식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주안점이라고. 주자는 주인주, 중요주자죠. 주인은 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요점, 그래서 아주 긴요하거나 중요하게 바라보는 상이나 부분. 볼점, 눈은 사물을 바라보죠. 그래서 안목 그러면은 보는 눈 이런 뜻입니다. 야, 니는 보는 눈이 좀 있네. 그 사물을 바라보는 식견이나 그런 능력을 안목이라고 그래요. 안목이 있다 없다. 그 다음에 7번 어질량. 자, 이 글자는 이 간자고는 완전 뜻도 다르고 글도 틀리는데, 부수는 거칠간, 부수, 일액, 총칠액입니다. 점이 하나 더 붙였으니까. 이 글자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걸 회랑이라고 그러는데, 옛날 임금이 사는 궁전이나 안 그러면은 높은 분들이 사는 큰 마당이 크게 있는 그런 화스러운 집에 가면은, 마당에 가면은 이렇게 사람이 대문에 들었으면은 흙을 밟지 않기 위해서 돌 같은 걸 이렇게 깔아가지고 이렇게 집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놨죠. 중간중간에 비가 오면 피할 수 있도록 여기다가 지붕을 씌우고 정자도 씌워놓고 이렇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발에 흙을 묻히지 않고 기분 좋게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든 회랑이라는 길이에요. 길. 집안의 마당 안에 들어있는 길, 회랑입니다. 사람이 좋다는 것은 걸어가기 참 좋죠. 여기만 따라가면 되니까 발에 흙 안 묻혀도 되고 좋다. 그래서 양질 그러면 좋은 품질, 바탕이 좋다, 좋은 바탕 이런 뜻입니다. 그래, 사람이 좋은 거니까 그 사람이 어질다 이런 뜻이죠. 어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고 깨끗하다, 깨끗한 걸 어질다 그럽니다. 그래서 선량 그러면은 착하고 어질다. 그래서 양호 그러면은 졸량졸호, 좋고도 좋은 거니까 매우 좋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양심 그러면 양자는 어질 양자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이 바르고 아주 깨끗한 마음, 그걸 양심이라고 그러죠. 틀리지 않는 마음, 똑바른 마음입니다. 남편남, 자기 남편은 남들 앞에 가면 다 우리 남편 착하고 좋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양이는 남편, 착하고 어진 사람, 남편이 되는 사람을 양이라고 그래요. 그럼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빠이.